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만 늙은 것이 아닙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뱃살은 늘었는데 근육은 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와 근육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8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산을 오르십니다.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신문을 읽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근육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의 다른 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늙어왔느냐의 차이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무엇을 했느냐가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치매와 근감소증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치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치매는 모든 노인의 공포입니다. 자식들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집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70대 후반의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치매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걷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4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1시간을 거뜬히 걸었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붓을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학원에 다녔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손끝에 집중하며 한 획 한 획 그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가끔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었습니다. 고등어와 삼치를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습니다. 견과류도 챙겼습니다. 호두를 하루에 5알씩 드셨습니다. 채소도 많이 먹었습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매일 드셨습니다. 커피도 하루 2잔씩 마셨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악화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올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치매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특별한 기적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운동이 뇌를 보호합니다.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도 생성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커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씩 걷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 강한 운동을 하면 효과는 더 큽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를 자극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사용하면 발달합니다.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서예처럼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 특히 좋습니다. 손끝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글씨를 쓰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들이 모두 뇌 운동입니다.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뇌가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사회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교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외로운 노인이 치매에 잘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립은 뇌를 죽입니다. 관계는 뇌를 살립니다. 식단도 치매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뇌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뇌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신경 신호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호두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아몬드와 땅콩도 좋습니다. 비타민 E가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채소도 중요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뇌 노화를 늦춥니다. 매일 한두 접시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뇌를 자극합니다. 집중력을 높입니다. 기억력도 향상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합니다. 다만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도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이것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됩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뇌가 손상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6시간은 자야 합니다. 7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낮잠도 도움이 됩니다. 20분 정도 짧게 자면 뇌가 쉽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다만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파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이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도 옵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 인자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비웁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혈압도 내려갑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서 아픕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집에만 계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 먹은 식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 지장애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시냐고, 자식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어제 만난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나갔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도 참여했습니다. 옛날 노래를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가사를 외웠습니다. 멜로디를 익혔습니다. 다 같이 불렀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올랐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못 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독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삽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치매에 덜 걸립니다.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좋습니다. 관계가 곧 건강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약을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까요? 먼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보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요가교실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에 참여해 보십시오.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교회, 성당, 절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영적인 위안도 얻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봉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를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교류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멀리 살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함께 모이십시오. 가족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취미 생활도 노화를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이제 해보십시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악보를 읽고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이 뇌 운동입니다.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됩니다.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독서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억력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하루 30분만 읽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십시오. 눈이 불편하면 큰 글자 책도 있습니다. 글쓰기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글로 남깁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쓰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살립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행도 노화를 막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자극을 받습니다. 낯선 환경은 뇌를 깨웁니다.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길을 찾고 음식을 주문하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도시라도 좋습니다. 건강 관리의 기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십시오. 암 검진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치료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약을 제때 드십시오.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바꾸지 마십시오. 건강식품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면 당장 끊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에 끊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폐 기능이 개선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암 위험도 낮아집니다. 끊는 것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십시오.